내가 조금 전에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에 굉장히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명상을 듣고 그리고 인생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10분 만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니 내 마음이란 게 10분 전과 10분 후가 똑같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는 내 마음이란 게 허수아비와 같고 허상이고 도깨비와 같은 거다. 반딧불과 같은 거다라는 걸 지금 이 순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괜찮아졌네, 희한하네 이게 아니라 지금 질문자께서는 꿰뚫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10분 전에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잠시 10분 동안 마음 공부하는 걸 듣다 보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10분 전의 마음은 사실 내 마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의식의 흐름이었다라고 눈 떠야 해요. 지금 그 마음은 의식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의식의 흐름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요. 뇌 MRI 공명을 촬영하면 뇌과학자들은 1시간 동안 우리의 뇌가 흐름이 2000번 정도의 흐름이 생각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 24시간 곱하기 2000 하니까 48,000이 나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만 생각하고 있네 이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루에 5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뭐라 그랬습니까? 방금 전에 의식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이 흐름에 배를 띄워버리면 그 흐름대로 흘러가고 흐름에 내가 닻을 내리고 움직이지 않고 기둥을 잡고 있으면 그 흐름에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 흐름에, 의식의 흐름에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되면 어떤 작용이 생기냐면 우리의 의식이 흐름에 따라가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의식, 깊은 무의식,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따라가 버리면 흔들리게 되는 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의식이 생겨요. 습관의식. 따라가 버리면. 습관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그 의식이 일어나면 더 힘차게 따라가요. 온 정신을 다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의식을 따라가 버리면 내 의식도 모든 안 좋은 인생처럼 안 좋은 하루가 되고 안 좋은 일상으로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큰 충격을 받든가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든가 충격적인 사건을 아동기에 경험을 하게 되면 내 부정적인 정서와 무의식이 그 흐름 속을 계속해서 따라가서 내가 현재의식과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꾸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의식이 내 일상을 지배해 버린다. 그래서 무의식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식이 바뀌어 버린다. 이게 지그먼트 프로이트의 이론이에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지그먼트 프로이트의 이론이에요.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두 명이 있어요. 아인슈타인과 지그먼트 프로이트예요. 그만큼 이 정신분석학의
핵심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죽는 그날까지 그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진실인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강박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불안증이 많아요. 또 신경증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의식의 흐름이 외래의 침략이 많았고 항상 방어를 했고 그리고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일제치하에도 있었고 또한 나라는 작고 외세의 큰 힘들이 자꾸 대한민국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강박과 불안과 신경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인들이 없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다? 화병. 화병이에요, 화병.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얼굴로 열이 모이고 몸에 피가 잘 돌지 않고 위장이 굳고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기고 나도 잘 몰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겪는 화병의 원인이 바로 이렇게 무의식의 흐름 속에서 오랫동안 우리를 예민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의식의 흐름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런 증상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한번 적어보세요. 몸이 아픈 증상과 내 무의식은 연결되어 있다. 적어봅니다. 몸이 아픈 현상과 내 무의식은 연결되어 있다. 자, 보통 잘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이 머리 지끈지끈해,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 무의식에서 더 이상 이 관점의 대상과 일들에 신경을 끄고 싶다라는 무의식이 내 몸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연결, 이걸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직방인 고속도로 같은 신경이 딱 우리의 머리가 아프게 만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이라는 것이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머리 아파, 갑자기 머리가 아파, 두통이. 특별한 두통이 아니고 신경성 두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내가 어떠한 일에 과하게 신경 쓴 일이 그 전날이라든가 반나절 전이라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이걸 참고 잔잔하고 환기시키고 명상을 하고 이겨냈지만 그게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아서 저녁 때 누웠는데 뭔가 모르게 머리가 아프다. 이건 대부분 다 내 무의식에서 그걸 완벽하게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체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체는 무의식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너무 두려움이 많은 사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고 불안함이 많은 사람은 신체적으로 신장이 나쁘게 돼요. 영향을 받게 돼요. 지나치게 신경성, 생각이 많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극도로 위장에 영향을 받게 돼요. 소화가 안 돼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우울함을, 외로움을 많이 겪는 사람은 폐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렇게 내 의식은 내 신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몸을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내 의식에 먼저 집중을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갑자기 자는데 팔다리 아파, 근육통, 몸이 너무 아파 이러면 그 전날이나 그날이나
그 일주일 전이나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집안일이든 가정일이든 뭐 회사일이든 그 일을 그만하고 좀 쉬고 싶다라는 몸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의식이 쉬고 싶고 잠을 자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럴 때 여러분의 팔다리가 어깨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팔다리를 그냥 마사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주에 또는 그 전날에 아니면 오늘에 내가 많은 일을 하면서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았는가, 그걸 바라보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배가 막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불편한 사람은 소화가 안 돼요. 앞에 편안한 사람이 있을 때는 소화가 술술 잘 되는데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앞에 과장하고 어색한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혼자 먹는 게 낫지. 그럴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소화시킬 수가 없는 관계, 이 소화라는 것은 곧 리꼴 이해입니다. 대학생 적어보세요. 소화는 곧 이해예요. 이해.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할 때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이해관계가 잘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자꾸 일어나고 대화가 안 될 때 보통 우리는 소화, 위장장애가 생겨요. 이렇게 예민한 몸의 반응들은 대부분 다 내 무의식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오늘 눈 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평안한 것을 가장 삶에서 윗선에 놓아야 한다. 어쩌면 건강보다 더 윗선에 놓아야 한다. 왜냐? 지금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마음, 불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자꾸 이어지면 이 건강하던 몸뼈대와 신체 작용들도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신체가 의식의 영향을 받는 형상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 의식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 몸의 건강이 틀어질 수 있고 적신호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지금 내가 뛰고 운동하고 걷는 것도 좋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서 그걸 해봤자 큰 이로움이 없다. 먼저 마음을 평안한 공부와 명상과 내면의 치유를 먼저 하면서 같이 운동을 병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더욱더 높아지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심신, 건강이라고 했잖아요. 심, 마음 심, 몸 신자, 심신이에요. 신심이 아니고 심신 건강의 주체, 먼저 마음과 몸을 함께 챙겨나가는 여러분이 중심에 두고 살아가셔야 한다. 이걸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입니다.